오케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그럼 우리는 이제 역전파의 개념 자체는 납득을 했습니다. 역전파가 이제 뭔지 알았고 어떤 가치를 이제 전달해 주는지 알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개념과 또 구현 전략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공략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도 이제 신경망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신경망의 구현을 역전파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 점심 드시기 전에 역전파로 신경망을 구현하시고 그 600번의 학습이 1초 이내로 수행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보신 다음에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 오시면 되겠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160페이지와 161페이지를 통해서 역전파를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걸 만약에 이제 코드로 구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다음 논의는 그 165페이지 이후에 5.5절 요 부분이고 쭉 넘겨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경망의 각 구성품들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경망을 역전파로 구현해야 된다면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 점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의 구성은 합성함수입니다. 여러 연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력이 발생합니다. 예측을 수행할 때와는 달리 학습 시점에서는 손실이 최종 출력입니다. 한 개 이상의 은닉층으로 구성되며 각 은닉층은 비선형 활성화를 거쳐 다음 계층으로 출력을 전달합니다. 출력층에서는 분류 또는 회귀인 경우를 따져 처리합니다. 회귀의 경우는 마지막 출력을 그대로 손실 계산에 활용합니다. 손실함수로는 주로 평균 제곱 오차가 사용됩니다. 분류의 경우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된 값을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 처리해 손실을 계산합니다. 신경망을 구성하는 연산 단위를 각각 역전파 분석을 수행해 조합하면 전체적으로 신경망 손실의 경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합성함수도 결국은 국소 연산으로 나누어지고 그러한 연산들의 국소 미분의 곱으로 전체 미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망에 대해서도 당연히 역전파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해진 경사를 경사 하강에 활용해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는 해석적인 분석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연산의 단위와 이제 개념 단위로 이제 나눠 보면 이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그 연산 단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연산 자체는 그 x와 w의 내적을 수행하고 이제 곱을 수행하고 편향을 이제 더하는 거죠. 요게 이제 완전 연결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주로 사용해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근데 그 이 계층이 요게 이제 1층이죠. 근데 계층이 깊어져도 연산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출력층이죠. 근데 출력층에서는 이제 구성품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률적인 자신감을 내야 되고 그래야 교차 엔트로피에 입력이 될 수 있어서 그렇고 또 이제 그 회귀 출력인 경우에는 그냥 처리하지 않고 나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석할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통해서 손실이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요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연산하고 활성화랑
소프트맥스랑 크로스 엔트로피. 딱 요 네 가지를 하면은 지금 엠리스트 신경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석을 이제 모두 다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그모이드부터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교재 167페이지의 내용에 대응합니다. 시그모이드는 2010년까지 신경망 은닉층의 기본 활성화 함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요새는 렐루로 대체되었습니다. 시그모이드의 역전파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는 합성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는 여러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전파 분석을 위해서는 각 연산에서 전달되는 중간값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합성함수를 계산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출력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오면서 살펴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최종 출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연산은 나누기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 연산의 입력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것을 출력으로 발생하는 직전의 연산은 더하기 연산입니다. 1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1의 경우는 입력이기는 하지만 변수가 아닌 상수이기 때문에 그것의 역전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출력으로 하는 직전의 연산은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한 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이때 입력은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것을 출력으로 하는 직전의 연산은 곱하기 연산입니다. 이것의 입력은 x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역전파 미분값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의 입력인 x에 도착하면 시그모이드의 연산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완료됩니다. 이제 각 곡소 연산에 대한 역전파 분석을 개별적으로 수행합니다. 곡소 미분을 구한 다음 곱해서 내려가면 시그모이드의 역전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요 보시면 시그모이드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그러면 얘는 두 개 이상의 연산이니까 어쨌든 얘 자체도 합성함수예요. 근데 이거 미분해봐. 이렇게 하면 그게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dy dx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한 방에 미분을 하려니까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합성함수가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연산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여기에 대해서 연쇄 법칙을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가운 애들이 있습니다. 요 곱하기랑 더하기는 직전에 이미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한번 분석한 것들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기호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더하기는 그냥 상류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내려주면 되고 곱하기는 이제 바꿔서 곱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점이 이미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그모이드의 미분을 국소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누기 연산하고 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국소 미분을 준비하면 됩니다. 역전파니까 이 출력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분석해 가면서 값을 전달해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나누기 연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누기 연산의 역전파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소 미분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국소 미분의 결과를 좀 더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y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나누기 연산을 한 번 줄일 수 있다는 이익이 있습니다. 가능한 더 적은 연산으로 역전파를 수행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입니다. 역전파 분석 결과 나누기 연산의 출력을 기억해 두었다가 역전파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상류에서 전달된 미분값에 곱해서 하류로 역전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이제 보면 최종 출력을 L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표기하고 나누기 연산의 입력으로서 X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와 X의 연산의 관계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dy, dx를 구해야 나중에 dl, dx를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소 미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저기 미분책에 써 있는 그런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 이게 마이너스 y 제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적어도 이제 이 국소 미분 값도 연산이 들어는 갑니다. 연산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상수라든지 변수 하나만 있지 않고 이 연산 자체가 들어가서 국소 미분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면 dl, dy가 뭐가 될지 몰라요. 왜냐면 아까 야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루수랑 2루수랑 3루수가 해야 되는 역할의 범위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놨는데 상황이 일단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공이 어떻게 쳐질지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DL, DY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조건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 자기한테 이제 신호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지만 자기가 할 일은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나누기라고 부르는 요 연산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해내기로 한다면 자신의 순전파 시점의 출력을 기억해 뒀다가 그것을 마이너스 y제곱으로 해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시그모이드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그 아까 나누기 연산의 출력, 국소 출력으로서의 y라고 했는데 이 시그모이드의 그 최종 연산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자체의 출력도 y라고 이제 부르면 이 두 개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겹치니까 그냥 분석이 이제 용이합니다. 근데 얘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손실이 최종 출력이겠죠. 근데 이 DL, DY는 뭐가 될지는 몰라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연쇄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왔다 치면 그러면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에 마이너스 y제곱을 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성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하기의 역전파가 dl, dy 마이너스 y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더하기는 아 반갑다 친구야 그죠?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보냅니다.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던집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그냥 통과죠. dl, dy 마이너스 y 제곱이 됩니다. 지수함수의 역전파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역전파 상류가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지수함수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수 함수의 미분은 출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력값을 기억해주고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을 곱해주면 됩니다. 끝! 그죠?
지수 함수는 미분이 자기 자신이래요. 왜인지는 그 미분 책에 근거를 이제 찾아보시길 이제 바라고요.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정리도 되게 쉬워요. 만약에 지수함수의 출력으로서 y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출력값을 기억해주고 상류에서 뭐가 됐든지 거기에다가 곱해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지수함수의 출력으로서 y라고 표기를 했는데 지수함수가 속한 이 연산에서는 y는 이미 그 다른 연산의 결과로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요 y라고 하는 표기를 여기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게 y라고 부르든 값이라고 부르든 출력을 기억해 뒀다가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에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해주면 됩니다. 근데 기호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류가 dl dy 마이너스 y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익스포넨셜의 현재 연산에서의 출력이었고 따라서 그거를 기억해 줬다가 여기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곱하기 연산인데 반갑다 친구야. 그죠? 요 곱하기 연산의 상류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는데 곱하기는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dl dy가 마이너스 y 제곱이 y 제곱이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끝나면서 결국은 시그모이드의 입력과 신경망의 최종 출력인 L의 관계는 dl dx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dl dy y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요 값들은 순전파 시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순전파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면 됩니다. 근데 요 상태로 놔두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구현할 때 뭘 기억해 줘야 되는가를 보면 그 시그모이드의 출력으로서 y와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서 x를 둘 다 기억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근데 요거를 조금 보고 있으면 약간 이제 욕심이 납니다. 아, 그 y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제 x분의 1인데 y 제곱이니까 그게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요 익스포넨셜 x가 그 중에 하나에 이렇게 이제 그 곱해지면 요거를 조금 쳐다보고 있으면 요런 어떤 생각이 나 통찰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보이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못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굳이 해내면 뭐가 좋을까요? 이제 이 상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메모리의 비용이 좀 증가하겠죠. 왜냐면 순전파 시점의 시그모이드의 그 입력과 출력을 모두 다 기억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순전파 시점의 그 X 입력과 출력 중에서 출력만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연산도 지수 연산을 좀 뺄 수 있고요. 만약에 보이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결론적으로는 시그모이드의 출력으로서 y만 기억해주면 상류에서 뭐가 내려오든지 간에 역전파를 이제 해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168페이지, 169페이지를 이제 거쳐왔는데
그 방금 직전의 논의는 169페이지 하단에 식 5.12번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170페이지 그림 5-22번에서는 내부적으로 웃자고 저짜고 해서 하여튼 y 곱하기 1-y를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제 큰 틀에서 논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요걸 의지해서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구현해 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전파 신경망 구현으로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첫 번째로는 시그모이드 활성화에 쓰이는 시그모이드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이 시그모이드의 역전파를 이제 보면 자기 자신의 출력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의 출력으로서 y를 기억을 해주기 위해서 예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forward 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이제 하나니까요.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원래 이제 시그모이드대로 exponential 마이너스 x 해가지고 내보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써야 되니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거 언제 쓰냐면은 이제 이 시그모이드의 출력으로서 이제 상류에서 미분이 이제 전달됐을 시점에 얘는 이제 dx를 이제 내려보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을 이제 무엇이 됐든지 간에 dout이라고 부르면 얘는 y 곱하기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되는 것은 이제 활성화 함수로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활성화 쪽은 이제 그 준비가 됐으니까 요 활성화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됐고 그 주요하게는 이제 완전 연결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맥스랑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해내면 되는데 시그모이드 한번 해보면 이제 자신감 100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제 반복적이죠. 그래서 완전 연결을 그 다음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출력은 입력과 가중치 행렬의 내적에 편향을 더해서 발생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어파인 변환이라고 합니다. 여러 뉴런에 입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과정은 입력에 대한 일련의 변환이 수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파인 변환의 연산은 두 개의 국소 연산으로 구성됩니다. 내적과 더하기 연산입니다. 계산 그래프에서 더하기 연산이 마지막 연산으로 완전 연결의 출력을 발생합니다. 더하기 연산의 입력은 입력과 가중치 내적 결과와 편향입니다. 더하기 연산은 전달받은 상류의 미분을 그대로 내려보내기만 합니다. 그래서 편향에 대한 경사값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내적이 받은 상류의 미분값은 더하기로부터 내려오고 더하기는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내적이 받은 역전파 미분은 완전 연결 계층이 받은 역전파 미분과 같습니다. 내적 연산의 경우 입력 각각의 전치를 상류의 미분값과 원래의 반대 순서로 내적하는 것을 국소 연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받은 미분에 곱해 역전파가 결정됩니다. 이때 가중치의 경사가 산출됩니다. 더하기 연산에서 최적화에 필요한 가중치에 대한 경사가 구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와 편향의 역전파는 전달할 이전 연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사 정보입니다. 실제로 하류로 역전파가 전달되는 것은 이전의 입력 X에 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완전 연결에 대한 역전파 분석이 완료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행렬 곱이잖아요. 그러면 행렬 곱도 이제 곱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곱하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요 순전파 시점의 값을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행렬 곱이긴 한데 그게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 DL, DZ의 요 X쪽은 W를 이제 곱해주는 거고 DL, DZ의 여기는 이제 X를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서로 이제 바꿔서 곱해준다는 점에서 곱하기로서의 되게 유사한 어떤 속성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죠? 근데 다만 이게 행렬 곱은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 곱은 순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원래 스칼라 곱하기는 x랑 y가 이제 z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곱해도 순서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행렬은 그 순서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 DL, DZ랑 W를 곱할 때는 W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되고 또 전치 현상까지 좀 필요하고요. 요 X 같은 경우에는 X가 먼저 오고 DL, DZ가 이제 나중에 오는데 어쨌든 요 이제 전치 현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행렬 곱이다 보니까는 형태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곱하기라는 측면에서 서로 바꿔서 곱해준다. 이런 어떤 큰 틀의 논의를 여기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했던 거에서 이제 그 행렬 곱이라고 하는 부분만 살짝만 수정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금방 반영이 되는 거고 더하기는 뭐 공짜죠. 그죠? 그냥 뭐 가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경사 하강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매개 변수에서 DL, DW만큼 빼주겠다. 요게 경사 하강인데 이거를 하려고 지금 모든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DL, DW와 DL, DB가 요 지점에서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냈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현 절차로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요 구현을 하실 때 그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연결 계층의 이제 구현입니다. 근데 이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것을 이제 같이 이제 보면요. 인터페이스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호출이 이제 가능하도록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포워드를 호출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연결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면 뭘 기억해 줘야 되는가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일단 W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입력의 수와 출력 수를 이제 결정하면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2일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전파와 상관없이 그냥 원래 우리가 이렇게 구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구현했을 때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W와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는데 신경망 쪽에서 이 편향의 경우에는 초기 값이 그냥 이제 0으로 출발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서 요번에는 이제 이왕 하는 김에 그 논의도 이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구현했던 게 어떤 거냐면 완전 연결에 이제 입력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음 같은 연산이 이제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신 이제 그런 연산이다 생각이 듭니다. 요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과 차이점은 예전에 이제 역전파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포워드라고 안 불렀는데 이제는 이제 대비해서 살펴보는 과정이니까는 이제 요 과정을 굳이 W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굳이 포워드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요거는 뭐 너무나 익숙하게 된 이제 그런 이제 연산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역전파를 이제 구현하는 이제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류로부터 뭔가 이제 값이 내려온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완전 연결 계층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얘는 입력이 이제 하나예요. 따라서 이제 요 상류로부터 DL, DZ가 이제 전달이 돼서 오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보내 줘야 되는 것은 DL, DX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DX를 이제 구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DX는 사실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긴 하거든요. 행렬 곱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넘파이에서는 그냥 다시라고 하는 연산으로 적당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결과를 참조하면 여기에다가 W의 전치를 다음과 같이 이제 내적을 하면 DX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서 DX 자체는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DL, DX 자체가 하류로 가는 값이긴 한데 DL, DW와 DL, DB를 구하려고 이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하류로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요거를 구해줘야 되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과 같고, 요 이제 DL, DZ가 이제 다음과 같죠. 그러면 이거를 해주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상류에서 전달받은 순전파 시점의 입력값을 기억해줘야 된다는 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W와 B만 기억을 해줬지만 이제는 X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얻어진 그 매개 변수의 경사값들도 당연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포워드에 대한 이제 호출이 이제 오면 X를 나중에 쓸 용도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DX가 나가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했는데 나머지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DW도 구해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전파 시점의 X에다가 전치 연산을 이제 수행하고 Dout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는 거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그냥 Dout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하류로 전달되는 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리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DB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좀 고려사항이 있어요. 요게 그 배치 단위로 연산이 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치 단위로 연산이 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정립됐던 이제 표기를 이제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게 하면 요 S개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 DB 같은 경우에는 그 배치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요 그 S의 방향으로 합계를 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조금 고려해서 구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배치 단위로 연산할 때는 미분값을 모든 표본에 대해서 이제 더해야지 이제 총 미분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고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연결 계층에 대한 역전파 구현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완전 연결했고 활성화했고, 그죠? 나머지는 반복이니까 소프트맥스랑 크로스 엔트로피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분석을 일일이 하지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 이 분석이 좀 번잡스럽거든요. 근데 결국은 되겠죠. 그죠? 결국은 될 텐데 조금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고 결론적으로 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분류 출력은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로 예측 확률을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예측 출력은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 손실을 계산합니다.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서 발생한 손실이 신경망 학습 전체의 최종 출력입니다. 최종 출력의 역전파는 언제나 1입니다. 손실이 최상류의 마지막 출력이기 때문에 최종 출력과 국소 연산의 중간 출력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합성함수입니다. 역전파는 결론적으로는 정답을 예측값으로 나눈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합성함수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역전파는 소프트맥스 연산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역전파를 받은 소프트맥스 함수의 역전파는 결론적으로 예측값에서 정답을 뺀 것입니다. 역시나 자세한 분석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와 교차 엔트로피는 각각 독립적인 연산입니다. 그런데 소프트맥스로 처리된 값은 주로 교차 엔트로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연산을 한 번에 연결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전체 연산의 큰 틀에서 보면 역전파는 예측값에서 정답을 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냥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논의가 이제 나왔는가라고 하면은 이 분류 출력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제시가 이제 되는데요. 왜 소프트맥스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분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확률적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값들이 각 표본별로 출력됩니다. 예측에서는 가장 큰 값을 선택해 예측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아도 값의 대소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y1, y2, y3은 각각 직전의 z1, z2, z3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 발생한 값입니다. 큰 값 순으로 나열했을 때 y1, y2, y3이라고 하면 z1, z2, z3 역시 같은 순서입니다. 지수 함수의 특성상 입력값의 대소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맥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델로 예측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프트맥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아도 예측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Z1이 제일 큰 값이라면 소프트맥스로 변환해도 Z1에 대응하는 Y1이 여전히 가장 큰 값입니다. 하지만 예측 이전에 선행되는 학습 과정에서는 소프트맥스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점은 손실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프트맥스 소개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 점 이제 드리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최종적으로 Z 라스트가 발생했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이 Z의 경우에는 임의의 실수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값, 뭐 예를 들자면 뭐 요런 값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신경망을 우리가 이렇게 구성했는데 이게 뭐 임의의 계층이 있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L층에서 지금 Z 라스트가 발생한 이제 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요 Z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까지죠. 그죠? 물론 이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 L-1층으로부터 이제 발생한 거고요. 근데 요 값 자체는 그냥 임의의 실수 범위의 값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 바이 요 출력의 이제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차 엔트로피의 요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교차 엔트로피는
요 정답은 원하딩 코딩의 형식이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형의 예측 자체는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교차 엔트로피가 이제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 Z 라스트를 보시면 4.3, 3.2, 마이너스 2.1 같은 거는 전혀 확률적인 자신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변환해주는 기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그 변환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출력은 최종적으로 예측에 대한 자신감, 즉 확률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은 0과 1 범위이면서 동시에 합계가 1.0이 되어야 합니다. 값을 0일 범위로 만드는 것은 시그모이드 함수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는 합계가 1.0이 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먼저 출력층의 값을 각각 지수 함수로 변환합니다. 지수 함수로 변환하는 것의 장점은 모든 값이 0 이상의 값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최종 출력에 음수가 나와도 일단 모두 양수 범위로 변환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값의 대소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환된 값들의 합계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수로 바뀐 값들의 합계로 각각을 나눠줍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확률적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값들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최종 처리합니다. 즉, 분류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를 소프트맥스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Z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이제 그냥 임의의 실수값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고, 근데 이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로 어떤 임의의 실수값을 변환하면 그 값이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양수로 바꿔놓고 나서 그 양수로 바뀐 것들의 합계로 나눠주면 무조건 합계가 1.0이 되는 걸 보장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근데 시그모이드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한번 해보시죠. 시그모이드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요 Z 라스트를 이제 통과시켜서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시그모이드 아까 이제 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제가 이제 실행을 안 해서 반영이 안 돼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하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의 이제 특성은 어떤 의미의 값이 됐든지 간에 그 값을 이제 0일 범위로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4.3도 3.2도 마이너스 2.1도 각각 무조건 0일 범위로 바뀌긴 했는데 이것의 합계는 딱 봐도 1.0을 훨씬 넘죠. 그래서 확률의 합계가 1.0을 넘으면 안 되니까 이 시그모이드로는 그 첫 번째 필요 조건만 이제 충족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변환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 같은 것들을 이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계층에 대한 부분만 이제 남았고요. 그 계층에 대해서 구현하면
이제 역전파 신경망을 이제 구현해서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완성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살펴보겠습니다.